정치권 이슈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재원 부산가톨릭대학교 교수 백성문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 더민주당 전대의 컷오프 결과가 조금 전에 발표가 되는데요. 상당히 의외로 받아들여지고 있어요. 그쵸, 교수님? 그렇죠. 사실 뭐 지금 이번에 저 컷오프에서 사실 네. 비주류의 이종걸 의원이 있느냐 아니면 네. 의원의 김상곤 전 경기도 교육감이냐 네. 두 분 중에서 한 분이 탈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봤는데 네. 이강이라고 일컬어졌던 송영길 의원이 탈락이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예상 예의 결과인데요. 네. 아마 제 생각에는 지금 이제 이 친문 주류 세력들의 지금 이제 너무 그러니까 득세하고 있다. 선두를 달리고 있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흥행에 재미가 없다. 그런 여러 가지들이 이제 고려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지금 이번에 중앙위원들이 363명이 앉아 모여서 투표를 하는데 이 지금 중앙위원들이 판단하기로는 본선에 그래도 비주류는 한 명 들어가야 그래도 이 나름대로 본선에 전당대회가 주목을 받을 수 있다. 그 전략적 투표를 했는데 네. 그러면서 아마 이종걸 의원에게 상당히 아마 배려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송영길 의원이 지금 물론 친문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상당 부분 또 이 비주류 영역도 많이 겹치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피해를 받았는데 그래서 지금 했는데 송영길 의원 입장에서는 뭐 정치적 치명타를 입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이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본선이 상당히 흥미진진하게 되는 그런 양상으로 벌어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많은 기대를 모으는 결과가 될 것 같습니다. 이 대표 경선에도 대선을 감안하는 더민주의 속내를 저희가 들여다볼 수 있었는데요. 그러면 새누리당 전대는 어떻게 준비되고 있을까요? 전당대회 말이죠. 이 비박과 친박이 아니라 이 최경환, 김무성 전 대표의 대리전처럼 가는 걸까요? 김무성 전 대표 아예 친박이 노골적으로 지금 밀짚모자, 수염까지 친박 흉내낸 거다. 그리고 왜 세결집하냐, 윤리위 회부까지 하겠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뭐 김무성 대표가 뭐 비주류 대표 지지하겠다라는 그 발언도 했고 네. 거기다가 지금 뭐 민심 투어하면서 이렇게 덥수룩한 수염에 밀짚 모자도 쓰고 그냥 네. 굉장히 소시민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거 결국 옛날에 이종원이 세월호 때 하던 거 아니냐. 그리고 뭐 대략 그 민심 투어한다는 게 결국 뭐 민심을 몰라서 가는 거냐, 쇼 아니냐 이런 네. 건데요. 결국 지금 4.13 총선 이후로 이제 이 4.13 총선의 패배 원인에 관련된 다툼이 시작이 됐다가 이제는 사실 이제 전당대회 통해서 당대표가 선출이 되면 내년 네. 대선까지 거의 이 당대표 체제로 가게 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친박도 그렇고 뭐 김무성 대표 측도 그렇고 한치도 양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사실 최경환 의원 저희 브렉시트 점검한다고 유럽 갔다 이제 오시자마자 네. 김무성 대표 발언 문제 삼았고요. 또 이장우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이거 노골적으로 전대 개입하는 거니까 윤리 회부해야 된다는데 그렇게 따지면 저기 4.13 총선에 친박 소위 말하는 실세분들이 자유로운 분들이 과연 있는지 아무리 뭐 지금 당내 뭐 자존심이나 뭐 전당대회 결과가 이 양 개파에 굉장히 큰 의미를 부여한다고 하더라도 네. 좀 지나치다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네. 수염은 이주영 의원 흉내냈다. 밀짚모자는 이정현 의원 흉내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친박인데요. 배낭여행 중이라고 하지만 옷차림에 대해서도 이런저런 호남에선 구설이 스멀스멀 스며드는 것 같습니다. 광주 5.18 민주묘지 참배를 했는데 정장 넥타이로 갔어야 되는 걸까요? 예. 김무성 대표는 아시다시피 1980년대 민주화 추진협의회 네. 그러니까 당시 김영삼 당시 야당의 지도자와 함께 민주화 운동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는 아마 5.18 묘역 가는 부분에 있어서 이 소위 말하는 이 보수정당 계열의 정치인 치고는 마음의 빚이 좀 적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편한 복장을 아마 하고 가실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5.18 묘역의 영령들이 지금 주무시고 계신 곳인데 조금 그래도 이 격식을, 복장을 가지고 차리고 가는 것이 예우에 맞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건데요. 네. 저는 뭐 그런 측면도 분명히 지금 지적받을 부분이 있지만 저는 김무성 대표가 지금 현재 전국 배낭 여행을 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관건은 그건 것 같습니다. 진정성이라는 거죠. 과연 지금 김무성 대표가 지금 이제 이런 민심 행보를 통해서 어떠한 것을 듣고 어떠한 것을 보여줄 수 있느냐는 네. 부분인데 사실 제일 처음 이번에 방문했던 곳이 팽목항이지 않습니까? 팽목항인데 사실 지금 세월호 유가족들 입장에서 가장 지금 이제 쟁점이 되는 부분이 지금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연장 여부인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하셨거든요. 네. 그냥 본인의 어떻게 보면 조금 비판적으로 이야기하자면 본인의 정치적 이미지를
나름대로 좀 이렇게 좀 변환시키는 그런 하나의 장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그런 비판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문제는 김무성 대표가 이 행보를 통해서 분명하게 지금 현재 이 민심에 다가가는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어떻게 보여주느냐. 그것이 하나의 관건이라고 봅니다. 네. 이 김무성 전 대표 저 차림으로 대통령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이면서 비박 후보들 일제히 결집시키면서 다른 정치적 행위를 하고 있는데요. 단일화가 오늘 중에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비박의 역전극. 이게 300일 전에 말이죠. 박지원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이 던진 예언처럼 들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런 얘기를 하셨던 게 이제 낮에는 친박근혜, 밤에는 친김무성, 새누리당 내에서 비주류 역전극이 벌어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요. 그거는 지금 눈으로 봐도 충분히 보입니다. 과거에 김무성 대표 같은 경우에 중국에서 개헌 얘기 한번 했다가 또 대통령에게 사과했고요. 네. 그리고 유승민 의원 사태 때도 결국 김무성 대표가 한 발 양보를 하게 됐고 이번 4.13 총선 과정에서도 계속 그러다 결국 마지막에 한번 옥새를 들고 가시면서 이제 뭔가 앞으로 변화의 조짐을 보여주셨는데 네. 지금 사실 김무성 대표가 그 전에 작심하고 대통령 비난한 적 별로 없었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 TK 의원들, 초선 의원들 불러서 뭐 이 성주의 그 사드 문제나 이런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얘기하느라 이제 청와대를 불렀을 때도 전대전에 대통령이 부르는 게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다는 취지로 이제 직격탄을 날렸단 말이에요. 그거는 이제는 이제 내년 대선까지 김무성 대표가 그냥 당내 당권만 가지고 무언가를 해보려는 분이 아니라 결국 이제 대선의 꿈을 갖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네. 이제는 본인의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안 될 시점이 됐다라고 보고요. 그래서 이번 전당대회 더 이렇게 어찌 보면 친박에서 이렇게 반발함에도 불구하고 비박 후보 단일화도 적극적으로 좀 막 나서고 오늘 뭐 정병국 의원하고 이제 주호영 의원의 단일화 결과 오늘 중으로 나올 텐데 네. 이렇게 이것도 김무성 대표가 머지않아 이들도 단일화 할 것이다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결국 하는 걸 보면 김무성 대표가 이번만큼은 물러설 수 없다. 본인이 여기까지 이렇게 본인의 생각을 다 드러냈는데 여기서 만약에 전당대회에서 친박 의원이 이제 당 대표가 되면 본인의 입지가 줄어들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 충분히 예견된 그런 김무성 대표 행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반면에 더민주의 경우에는 오늘 초선 의원들이 일제히 뉴스를 장악을 했습니다. 지금 중국이 사드 때문에 언론들 한면 털어서 우리나라 집중적으로 비판하고 비틀어대고 있는데요. 이 와중에 꼭 들어가야 하나요? 초선 의원들 가서 할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뭐 지금 새누리당이 지금 그 더불어민주당의 초선 의원들 중국 방문에 대해서 그 지금 가시는 분들의 입장이 다들 지금 사드 배치 반대 입장이 계신 분들이라서 그런지 네. 몰라도 가서 뭐 굴욕적인 그 지금 행보다 또는 뭐 4대 외교다고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저는 사실 그게 잘 동의가 되지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현재 그렇다고 뭐 지금 우리나라 그 국민들이 뽑아준 이 다 개별 헌법기관의 그 국회의원들이 그 정도 양식도 없이 자신의 정치적 입장이 있다고 해서 과연 중국에 가서 중국의 정부와 주장을 그대로 맞장구 칠 거는 같지는 않거든요. 네. 저는 오히려 사실은 지금 현재 이 사드 배치를 둘러싼 이런 문제로 인해서 한중 관계가 지금 상당히 이 관계가 악할 일을 치닫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지금 누군가가 가서 저는 오히려 사드 반대 입장을 갖고 있는 야당 의원들이 가서 오히려 중국 측에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그 이야기를 또 듣고 정부에 전달해주는 그런 외교적 간의 역할도 할 수 있는 거고요. 네. 또 무엇보다는 지금 이제 중국에 체류하고 있는 우리나라 수많은 교민들 이런 분들이 또 얼마나 불안해 하시겠습니까? 그분들도 만나서 그분들의 이야기도 듣고 저는 나름대로 지금 이제 근데 사실은 이런 행보는 어떻게 보면 여당 의원들이 해야 되는데 여당 의원들이 지금 이제 청와대의 눈치만 보고 네. 사실 어떻게 보면 자신의 정치적인 입장을 지금 견해를 표명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여당 의원들이 공백을 야당 의원들이 메우는 측면도 분명히 있다. 그런 측면에서도 보면 그렇게 일방적으로 비난할 것이 아니라 이분들이 가서 실제 어떠한 행보를 하는지 지켜보고 난 뒤에 나중에 비판을 할 때 하더라도 그때 해도 늦지는 않을 것이다. 저는 뭐 나름 양식을 갖고 할 거라고 봅니다. 저는 김종인 정확하게 대표가- 반대로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세요? 그러니까 네. 왜냐하면 지금 중국에서 그 관영 TV, CCTV에서도 계속 우리나라 야당 의원들하고 인터뷰를 하려고 하거든요. 네. 인터뷰를 해서 뭘 내보내냐면,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대부분의 정치인들도 사드를 반대한다는 그런 선전을 위해서 보통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박전원 뭐 지금 원내대표를 그렇고 지금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중국 CCTV와 인터뷰하는 거 자제하라는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 뭐 손혜원 의원을 비롯해서 이분들이 가셔서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그리고 저는 지금 이번에 성주에 내려간부터 1년의 이 과정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성주에 내려가서 한번 또 성주시 국민들 만나고 이번에 또 이제 중국을 방문하는 1년의 과정이 국회의원이라면 저는 이번에 우상호 원내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국회에서 해결하는 게 바람직하다. 국회 내에서 공론회장을 만들고 거기서 서로 의견을 내고 거기서 사드를 배치하는 게 뭐가 문제인지, 그럼 사드를 배치하지 않으면 어떤 대안이 있는지, 아니면 성주가 아니라 다른 곳에 해야 되는지, 이와 관련된 모든 논의라고 그걸 국민들한테 알리고 그거 관련해 설득을 이렇게 해 나가야지. 지금 사실 중국에 가서 지금 중국이 지금 사드를 배치하는 중국 측 관계자들 만나면 무슨 얘기 하겠습니까? 결국 사드를 하면 안 되는 이유만 잔뜩 얘기하고 듣고 오는 상황이 되면 오히려 이용당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너무 성급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두 분의 의견이 엇갈리는데요. 선명 야당을 선택하려고 했던 국민의당. 이 중국 이 와중에 무슨 접촉이냐, 자제하자, 이 비판에 나섰는데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입니다. 중국이 비자 발급 요건을 강화하고 중국의 관광객 한국 방문을 취소하고 우리 배우들이 중국 드라마의 하차 움직임을 보이는 등 본격적인 사드 보복을 시작하는 것은 국제사회를 이끌어갈 강국으로서 중국의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유감을 표명합니다. 우리 국민의당은 이런 차원에서 CCTV에서 출연을 요청하는 의원들에게도 자제를 시켰고, 성주를 먼저 갔던 국민의당입니다. 더민주 입장에서는 이거 강경론, 주도권을 먼저 가져갔다고 생각을 할까요? 아마 제 생각에는 박지원 그 지금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아마 그런 생각도 하지 않을까요? 네. 저는 그 박지원 그 지금 비대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의 그 의원들이 중국 방문을 반대하는 건 아니거든요. 자당의 의원들이 그러니까 아까 우리 백 변호사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의 간영 언론들에 의해서 정치적으로 악용을 당할까 싶어서 어떻게 짜깁기 당할 수도 그걸 있잖아요. 걱정하시는 건데 네.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중국과의 역할 부분에서도 본인들이 반대 당론을 갖고 있으면 충분한 정치적인 역할을 중국과 할 수 있는 이런 제로의 찬스를 어떻게 보면 더불어민주당에게 뺏긴 측면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꼭 뭐 이렇게 중국과의 관계를 신중하게 접근하는 건 아니지만 저는 한편으로 생각했을 때 이 지금 이제 국민의당에서 보이는 분은 딱 한 분입니다. 박지원 비대위원장밖에 없잖아요. 네. 지금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앞장서서 뭔가 중국과의 관계를 풀어보려고 행보를 하는데 국민의당의 초선 의원들은 완전히 지금 비대위원장 박지원 위원장 원맨쇼에 완전히 주눅이 들어가지고 사실 그런 그 하나의 당의 일면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도 듭니다. 네. 네. 문재인 전 대표가 가장 여기서 어려울 것 같아요. 일단 사드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더 추가 입장이 나오고 있지는 않는데요. 일단 DJ 서거 행사를 시작으로 다시 호남 땅을 밟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뭐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4.13 총선에서 굉장히 좋은 성적을 거뒀지만 호남에선 정말 아픔을 겪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야당의 어찌 보면은 성지라고 할 수 있죠. 호남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지지율이 계속 나오지 않는 상황이 된다면 그럼 내년 대선도 현실적으로 힘든 상황이고 내년 대선 전에 야권이 개편되더라도 정계 개편이 되더라도 호남에서 지지를 받지 못하면 또 쉽지 않은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공을 들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네. 이제 문제는 이제 국민의당에서 호남 지지율이 요즘에 최근에 많이 이제 떨어지고 있다 보니까 문재인 대표 입장에서도 또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도 호남 지지율 회복이 지금 어찌 보면 절호의 찬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런 면에서 앞으로도 당분간 지속적으로 호남에 굉장히 공을 많이 들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지난 5일 동안 달라진 건 김종인 대표 휴가 간 기색이 너무 역력하다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정가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